자, 첫 번째 소식은 문라이트입니다. 한국 집값 상승률이 OECD에서 세 번째로 낮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돼가지고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팬데믹 이전부터 수년간 이어왔던 저금리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풀린 수조의 달러 자금 그리고 재택근무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이제 시장을 더 자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일보 기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여파 지난해 전 세계 집값 급등 20년 만에 최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를 보면 37개 회원국의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에 평균 30%를 기록해 최대치에 달했다. 연율로 보면 2020년 한 해에 전년 대비 평균 5%가 상승해 2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주로 터키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 부동산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의 지난해 3분기 집값 상승률은 2015년 기준가 대비 8%로 OECD 평균인 30%와 비교했을 때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자, 이거를 네. 언뜻 들여다보면 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걸로 부동산의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돈값이 30%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시중에 눈먼 돈, 돈이 많이 풀려있다. 눈먼 돈이 그게 풀렸기 때문에 그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야. 네. 경기가 좀 있으면 주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국제 정세가 좀 안정적이면 채권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주식이나 채권에는 돈을 못 넣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흡수되는 것도 다행이긴 한데, 이게 이제 투기성 자본으로 가게 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열풍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집값이 나중에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는 이게 다 누구한테 고통으로 온다? 서민들한테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집값 상승률이 덜하다는 거는 일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동산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소수 종부세 내시는 10,000명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매우 분노할 수 있는 일이나 그만큼 우리가 경제를 잘하고 국채를 많이 안 늘리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사에서 보면은 중국 선진시는 지난해에 비해서 16%가 올랐고 뉴질랜드 2월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23%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 2015년 대비 8% 올랐다. 그래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적게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계속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느니 지금 부동산 선거느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작 부동산을 헤쳐먹은 놈들이 오세훈하고 박형준인데 거기 비판하는 애들 또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그나마 KBS의 이제 송명훈 기자, 송명희 기자. 송명희 기자 이름도 다 비슷한 분들이 그 MBC 정도 이렇게 털고 TBS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로 문제가 커지면 신문이고 종편이고 포털이고 도배를 해도 오세훈하고 박형준이 부동산을 해먹은 게 얼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를 언론에서 도배를 해야 돼도 지금 다 시원하게 이게 소화를 못할 지경인데 조용해요.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문사의 대부분이 1, 2대 사주가 대부분 건설업체들이고 그렇죠. 신문사를 미겨 살리고 있는 게 주택 분양 광고들이란 말이야. 아파트 광고란 말이에요. 특히 지역은 진짜 지역은 심합니다. 더하지. 진짜 심합니다. 중앙지는 좀 난데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박이에요. 전면 광고는 다 아파트 분양 광고밖에 없을 정도로 아예 섹션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한 가운데다 장난 넣어놔가지고 아닙니다. 신문 딱 펼치면 아파트 조감도부터 나와.
전부 다. 그리고 일면, 그러니까 한 면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양면이 다 나온다. 어. 제끼면 아, 맞아. 이면이 다 나와. 그리고 부동산 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으면 거기 가면 지역에 가면 자기네가 했던 그 광고가 그 신문으로 그냥 딱 걸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이렇게 우리를 칭찬했다 뭐 이런 거 다 붙여놔요. 그리고 그게 광고잖아. 그럼 그 옆에 또 기사 광고들이 계속 떠요. 투자가 하면 그렇지. 좋은 지역, 뭐 환경이 주거 환경이 어떻게 좋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세세하게 옵션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문이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전문지 같은 느낌의 이런 신문 찌라시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관련된 국민들의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이라도 뻥끗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 갖고 계속 파내야 돼요, 이거는. 이 정도가 됐는데 조용하는 거 보니까 좀 웃기고 지금 뭐가 계속 나오냐면 오세훈 박형준 여론조사에 이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거의 메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리고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 국민일보 기사가 제목이 코로나 여파 지난해 전 세계 집값 급등 20년 만에 최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로만 보면 전 세계 집값이 20년 만에 최고로 급등했다. 이런 내용인데 중간에 보면 우리나라 얘기가 잠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OECD 중에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래서 선방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제목 제가 띄워줬거든요. 그 전에 바뀌기 전에 제목이 이거였어요. 한국은 그나마 선방. 근데 요 한국 그나마 선방이 없어졌어. 그냥 20년 만에 최고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국 그나마 선방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뉘앙스로 보일까봐. 그렇지. 그나마 제목에서 그걸 또 뺐네. 빼버려가지고 아예 제목을 20년 만에 최고, 뭐 전 세계 집값 급등 20년 만에 최고로 바꿔버렸어요. 참 웃겨. 참.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번에 완전히 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결국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집 한 채나 뭐 조그마한 땅 한 필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결국 나한테 수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야, 나 이번에 10억짜리 샀는데 몇 년 만에 5억 올랐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팔아서 딴 데 가면 다 5억씩 올라 있잖아. 이게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사실상 올라봐야 마음만 뿌듯할 뿐이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마음이 뭐가 뿌듯해. 그 공시지가가 팔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 오른 데 반해서 세금 몇십만 원 더 주더라도 내가 15억짜리 집에서 사네 뭐 이런 뿌듯함이 있다면 10억 주고 사는데 5억이 남는 것 같네 그거 내 돈으로 잘 안 돼. 네, 아니, 은행 내 가서 빚 내기 전에 안 네. 되는데 일단 그 흐뭇함으로 뭔가 정부가 잘해준 것 같고 박근혜가 잘해준 것 같고 최경환이가 잘해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뭘 잘해줘 걔네들이 돈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수백 채, 수천 채, 수만 채를 팔아가지고 수백억, 아니 수천조, 아니 수백조 가까운 돈들을 다 헤쳐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뭐 몇 억이 올랐네 이런 얘기가 되게 그냥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그걸 바꿔봐요. 그럼 그만한 평소에 집, 그만한 조건의 집을 살 수 있나? 아니 못 사요. 못 산단 말이에요. 못 사죠. 근데 이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가면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지금처럼 상승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어느 지역에서 실거래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역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그런 네.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그냥 내 집은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비슷해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결국 우리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제일 강화된 게 뭐냐면 임대차인에 대한 보호거든. 그렇죠. 임대 기간과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못하게 하는 거고 실거래가 위주의 거래만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딱 정책 그 두 가지예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내는 더 거. 내는 그렇지. 거. 네, 그 정도. 근데 그 더 낸다고 하는 정도가 얼마 안 돼.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거지. 그렇지. 일반적인 사람, 단돈 1억 가진 사람한테는 단돈이라. 네, 푼돈에 지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죠.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아예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왜 반값 아파트가 안 되냐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왜 집값이 왜 떨어지느냐라고 불만 가질 수도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 없는 제도 중에 하나가 전세 제도란 말이야. 맞아요. 전세.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제도가 전세 제도인데 이 전세 제도 안에 묶여 있는 각 주택에 묶여 있는 돈들이 아마 1,000조는 훨씬 넘고 2,000조는 좀 안 될 정도의 수준이 전세라는 제도 안에서 묶여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게 주택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고 없어지지 않을까요? 곧? 아니죠. 아니에요? 이제 웬만하면 주택들이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이상 팔 수는 없잖아. 내가 15억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실거래가가 10억밖에 안 준다니까 10억에 팔면 5억 손해나는 느낌이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세로 10억으로 던지거나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 9억, 8억에 던져놓고 소유는 내가 하고 있으나 네. 주거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형태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요? 예? 그 전세금을 또 받아가지고 딴 데다가. 그렇지.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는 주택이 호가로 불리는 매매가의 기준이 아니라 전세가. 그건 실제로 살려고 하는 거기서 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은 미쳐버릴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당신이 15억이라고 믿고 살아. 근데 그거를 주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0억이야, 8억이야, 4억이야 라는 방식으로 현실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라고 하는데 그럼 오르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오르면 당연한 걸로 알지. 그러면서 내가 올랐기 때문에 야, 내 집이 15억 짜리인데 10억대도 15억 됐으니까 전세 6억 하던 거 10억으로 올려줘라고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럼 또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값이 또 올랐네, 집값을 못 잡았네, 정부가 그러니까 무능하네. 이 이렇게. 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다수잖아. 집 없는 사람이 다수기 때문에 그렇죠. 집 없는 다수들이 지금 혜택으로 말미암아 주거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 겪고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만 버텨주면 돼.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집값은 자동으로 떨어진다고 네. 봅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OECD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로 집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고